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 방송 업로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매주 수요일 날은 사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뭐 이제 채팅으로 대화도 나누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날인데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제주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고요. 장비가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로드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월요일 날 제가 업로드 시켰던 내용이죠. 업로드 시켜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에스티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팜에 관련돼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마감이 됐죠.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오늘 다시 또 꺾이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도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이제 드디어 올라가려나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잖아요. 희망을 갖게 되는데 다음날 바로 또 꺾여버리면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도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다 싶었을 때 뒤통수 때려버리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많이 이제 화가 나고 또 참기 힘들고 이런 상황을 좀 연출을 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좀 있거든요. 먼저 에스티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티팜이 월요일날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은 이제 에이즈 치료제였죠. 이제 프랑스에서 임상하고 있었던 임상 1상, 에이즈 치료제 이제 결과 났는데 그 후보 물질은 STP-040라고 하는 후보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임상 1상 때는 안정성하고 투약 용량을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100점짜리 안정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투약 용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적게 놓든 많게 놓든 간에 전부 다 부작용 없이 안정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약 용량을 결정하기 힘든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에이즈 치료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었고, 당장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바로 눈앞에 있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추가로 하나 나올 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I, 즉 이제 원료로 시작을 했다가 mRNA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mRNA 원료, 그리고 CMO, CDMO까지 이제 막 확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에스티팜이 사실 이제 CRO 기관도 해외에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도 있습니다. 즉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팜이 지금 임상 1상 최초의 신약이죠. 그게 바로 에이즈 치료제, 우리가 월요일날 봤었던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과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이 후보물질은 STP-1002라고 하는 후보물질인데요. 미국에서 2019년 11월에 임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상 1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과가 올 하반기에 빠르면 자료로 취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빠르면 뭐 12월 정도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뭐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사실 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상 2상이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약의 효능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초 단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임상 1상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에서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 치료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건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이제 안전성만 확보를 하면 임상 2상 들어갈 때도 또 이슈화가 또 한 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티팜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투자자한테 이야기한 대로 그 스케줄에 맞게끔 착착착 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면 갈수록 믿음감이 더 커지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메인은 이 신약 개발이 아니죠.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설 부분이 완료가 됐을 때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수주 규모들, 그리고 또 추가 수주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커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남아있다. 그리고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되게 되면요, 그에 맞는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폭락장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이제 덜 빠졌죠. 또 빠르게 이제 10만원권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본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장이 뒤통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륵장세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열받는 시장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지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고, 어떻게 보면 금리도 인상되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고용지표는 그동안 잘 나왔었거든요. 미국에서 고용지표는 수치가 계속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이제 확인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슈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나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딱 호재다 악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가 만약 잘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라면 고용도 같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기업들이 체감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조조정. 그리고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계속 뚝뚝 꺾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버틸만 한지 뭐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용이 잘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고용이 잘 늘어나고 있으면 사실 경기 침체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침체가 안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호재성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에서는 자신감 있게 뭘 한다? 금리를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인상을 할 거다,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왜? 고용이 살아났으니까 결국 고용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단 오히려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우려감이 훨씬 더 이제 상위 레벨에 있다는 거죠. 상위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주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엔 또 고점을 찍고 또 꺾일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CPI도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CPI가 6월달은 이 CPI 수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큰 폭의 또 우려스러울 만한, 그러니까 뭐 예상치를 넘는다거나 이런 수치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100달러를 이탈을 했죠. 100달러를 깨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처음이었죠. 한 3개월 만에 100달러 아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0달러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준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제 물가도 잡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CPI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할 거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결국엔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나타난 거다. 경기 침체로 가는데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오히려 유가 떨어진 게 악재가 될 수 있고, 또는 오히려 이제 호재성 내용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결국엔 유가 떨어지는 걸 보니 이제는 진짜로 물가가 잡히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또 호재성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호재입니다, 악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심리에 달려있다는 부분인데, 제 내피셜,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을 또 여기서 첨언을 해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고용지표 잘 나오고 CPI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요, 일단은 안도 랠리가 일정 부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안 오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FOMC가 있잖아요. FOMC가 있는데 거기선 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제 빅 스텝이 예고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떨어질 룸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 지표에 일단 반응을 했다가, 즉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FOMC가 다가올 때쯤, 그때쯤에 다시 한번 장이 한번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투자 전략으로 한다면 그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올라오면 일단은 손실이 꼭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손실폭이 축소가 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현금을 점점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올 하락을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그 뉴스에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휴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좀 힘들고 예단하기도 힘든 이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슈가 터져주면 또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황 부분은 제가 업로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다. 예.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일단 고용지표도 잘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예. 일단 매매하실 때 좀, 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오늘 업로드를 여기서 마치고요. 또 금요일날 다시 한번 또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운 내십시오. 예, 대박 나실 겁니다. 대박.